여러분 반갑습니다. 정혜성 인사드리겠습니다. 무지 더운 날씨에 녹화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촬영이 올라가는 지금은 아마 태풍 때문에 비가 많이 쏟아지고 바람이 많이 불고 있을 겁니다. 오늘 이 시간초는 이번 주부터 이제 마지막 강의까지 대중가요에 관련해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우리 유튜브 콘텐츠 강의로는 아마 대중 강의가 처음이지 않을까. 제 채널에 있는 유튜브 콘텐츠 중에서는 최초이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특히 아예 K-팝을 아싸리 각 잡고 이렇게 판서를 할 거라고는 생각을 못 했는데, 요즘 나오는 고등학교 음악 교과서 보니까 잘 정리해 놓으셨더라고요, 교수님들께서.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저는 K-팝에 대해서 다음 주까지 2주간 칠판을 아마 이 스튜디오에서 거의 최초로 빼곡히 채워질 예정입니다. 그래서 제가 서론이 길면은 2시간 안에 못 끝내기 때문에 바로 달릴 겁니다. 누구처럼? 예전에 최태성 선생님께서 그 개화기 때 국문학의 흐름 이런 거 설명하면서 칠판을 엄청 빼곡히 채워졌던 그런 전설적인 9년 전에 강의가 생각이 나요. 그래서 그 아이디어를 착안한 것도 있지만 사실 교과서에서 이렇게 정리를 해 놓으셨기 때문에 빼곡히 채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음악 교과서에서 언급했던 뮤지션들과 그리고 제가 이번 주 다음 주 연이어서 설명하는 K-팝에 대한 강의는 이제 여러분들이 기대하셨던 대중음악이 이런 거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냥 편하게 제가 음악 교과서에서 언급하는 대중가요를 제가 추천하는 그걸로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대에는 어떤 노래가 있고 이 시대에는 어떤 노래가 있는지 이것만 살펴보고 나머지 10%는 이때 당시의 역사적 배경하고 이때 당시의 음악 산업의 흐름을 아주 먼지만큼만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여기 다 적을 거고요. 노래는 다 여기다가, 노래 제목, 가수는 여기다가 다 적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각설하고 벌써 2분이 지났기 때문에 바로 시작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만일에 여러분들 제가 이 모든 이 시대적 이제 K-팝을 설명하다가 빠뜨린 게 많아요. 엄청 많아요. 왜냐하면 음악 교과서를 기준으로 제가 참고 자료 커뮤니티에 올렸죠. 그 참고 자료에 나오는 교과서에 나오는 노래 거의 노래 그 기준으로 제가 여기 노트에다가 적어놓고 여기다 판서를 했기 때문에 심지어 제가 좋아하는 음악도 여기 거의 안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조금 섭섭한데 여러분들도 아마 많이 섭섭함을 느낄 겁니다. 다만 전 연령대들이 이런 노래 있었지라는 것들은 이제 다 공감을 하실 거라 그런 정도는 충족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노래는 안 나올 가능성이 없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되고 이 곡 엄청 유명했는데 왜 여기에서 판서를 안 하지라고 하셔도 저한테 뭐라 그럴 게 아니라 제가 요 판서하는 거에 출처인 음악 교과서 쓰신 교수님 탓이라는 거 요번 달까지만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1950년대 이전입니다. 일단 우리 1950년대 이전이면 뭐예요? 6.25 전쟁이 일어났잖아요. 1950년대까지는 우리나라가 뭐였어요? 완전 그냥 우리나라가 아니었죠? 왜? 이것 때문에, 일제감정기 때문에. 조선 후기 개화기 때 왕이 왕 노릇을 못하고 러시아 공사관으로 도망가 뿌고 또 민시 정권 들어서가지고 또 뭐 어쩌고 저쩌고 하다 보니 일제감정기가 생기면서
우리나라가 일본의 놀이개가 된 아주 슬픈 역사를 가지고 있었던 일제감정기 시절이기도 했고, 흙다시 만져보자 하면서 8.15를 거쳐서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독립국가가 됐는데, 얼마 되지도 않아서, 그렇죠, 6.25 전쟁이 일어났었죠. 동족상잔의 비극이라 그래가지고 북한 놈들이 왜 남한을 침공해가지고 그리 됐는지, 그거에 대해서는 역사 선생님께서 잘 알려주실 거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사건들이, 이러한 굵직한 사건들이 있다 보니까 대중가요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요, 슬픔을 달래는 곡이 많았다 라는 거. 물론 신나는 곡들도 있다. 주로 슬픔을 달래는 곡들이 많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50년대 같은 경우는 특히 미팔군 부대가 생기기 시작했죠. 왜 그러냐면 흙다시 만져보자 하면서 주한미군이 우리나라로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생겨난 그 주한미군을 또 위문을 위해서 어떻게 미팔군 무대가 생겼고, 그 미팔군 부대 안에 미팔군 무대에서 세션 역할을 했던, 악기 세션들 역할을 했던 분들이 많아가지고 그래서 그때 당시 미국 문화가 유입했던 시기이기도 했었어요. 그래서 미팔군 부대에서 뛰었던 뮤지션들은 60년대 들어서 굵직굵직한 다양한 장르의 앨범을 발표를 하기도 하죠. 예, 그런 거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더욱더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이때 당시 나왔던 음악을 이때 당시 나왔던 가요들을 한번 살펴봅시다. 다 트로트죠, 트로트. 어르신들이 좋아하는 트로트. 어르신들에게 클래식은 뭘까요? 모차르트랑 베토벤 아닐까요? 그렇기도 하지만 어르신들, 특히 할아버지들이 주로 생각하는 클래식은 뭐예요? 트로트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트로트에 대한 곡들이 최근까지도 많이 나오고는 있는데, 그렇죠? 미스터 트롯 보면 아시겠죠? TV에서. 예, 그래서 이때는 당연히 트로트였다. 그래서 50년대 이전에 트로트 곡은 어떤 곡이 있는가 한번 살펴봅시다. 어떤 곡이 있었는가 아시지요? 남인수. 자, 남인수라는 가수가 있었습니다. 이분이 부른 곡 중에서 애수의 소야곡, 온다고, 이게 39년도에 나왔던 노래일걸요. 1939년도. 그리고 더 유명한 거, 보슬비가 소리도 없이 이별의 부산정거장. 오늘은 좀 뮤지컬보다 판서하는 글자 크기가 너무 작은데요. 왜 작은지 아세요? 그만큼 판서할 곡이 너무 많아서 그래요. 그래서 남인수 애수의 소야곡, 이별의 부산정거장이 있고요. 그리고 또 개인적으로 기억나는 노래가 최병호라는 가수가 있습니다. 최병호. 피리를 불러주마, 우지 마라 가야, 아주까리 등불을 따라. 아주까리 등불. 아마 이게 1945년도인가 그때 나왔던 노래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 다음 김정구라는 가수 있습니다. 여러분, 김정구라는 가수를, 자, 여러분들은 당연히 요 세 분 다 모르시겠지만, 자, 여러분들 할아버지, 할머니 분들을 한번, 혹시 이 영상을 안 보시겠지만 보신다는 가정하에서 한번 물어볼게요. 김정구라는 가수는
어떤 곡이 유명했어요? 어떤 곡이 유명했어요? 그렇죠. 눈물 젖은 두만강. 눈물 젖은 두만강이라는 곡이 있고요. 제가 기억나는 김정구 할아버지의 노래로는 아하 둥글둥글 수박이 구려. 요즘 날씨에 딱 기억나는 노래가 수박입니다. 그래서 수박 타령이라는 곡을 알고 있습니다. 왜? 가요 무대를 통해서 알게 됐어요. 수박 타령이라는 곡은. 예. 사실 이 남인수 빼고는 요 두 분 같은 경우는 가요 무대를 우연찮게 TV로 봤는데 이 노래가 좋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런 곡들이 있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김정구 가수 김정구의 눈물 젖은 두만강 수박 타령이라는 곡이 있습니다. 그 다음 현인. 현인은 지금도 아시겠죠? 예. 현인하면 생각나는 노래가 그렇죠. 신라의 달밤이잖아요. 이 되게 유명한 곡이죠. 아하 신라의 밤이여 짜자잔 짠 짜자자잔 짠 불국사에 그리고 눈보라가 휘날리는 굳세어라 금수나. 현인 선생님의 독특한 발성이 우리를 사로잡는 그런 가수기도 하죠. 그 다음에 아마 할아버지 분들, 할머니 분들이 아실 만한 가수일 겁니다. 명국환이라는 할아버지 가수인데 이분 아직도 살아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백마야 울지 마라라는 곡이 있습니다. 백마는 찾아 울고 이게 아마 1939년도 노래일 겁니다. 네, 그래서 1950년대 이전에 나왔던 노래들은 이 정도로 딱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네, 아마 동영상을 보실 때는 엄청 작게 보여서 제 설명을 들어야 판서를 할 수가 있을 정도로 작게 적습니다. 아마 2000년대는 더 작게 적을 거예요. 요거는 데이터가 상당히 많죠. 예, 왜 인터넷이 발달했기 때문에. 예. 더더군다나 나 같은 경우는 또 요 부분에 있어서는 할 말이 많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1950년대 이전은 이 정도까지 봐하고요. 1960년대입니다. 아까 50년대 하면서 미팔군 부대들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미팔군 출신 가수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미팔군 가수라고 할게요. 미팔군 가수들이 지금 원로 대신 유명한 가수들이 많습니다. 예, 이 미팔군 가수들의 음악이 인기를 얻었습니다. 인기를 얻은 시기이기도 한데요. 이때 당시 국내 최초로 밴드와 밴드와 포크송이 등장합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 쉽게 말하면 밴드라면 우리가 알고 있는 밴드입니다. 그러니까 락 음악을 하시는 분들 그리고 통기타 가수들이 등장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바로 1960년대가 되겠습니다. 물론 1950년대까지 나왔던 트로트도 현대까지 간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때도 트로트 가수 당연히 언급할 겁니다. 먼저 언급을 해볼까요? 자, 이분 설명하려면 여기까지 가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이분이 발표하신 곡이 2000년대 신곡까지 히트곡들이 있거든요. 바로 누구냐? 이름하여 이분입니다. 자, 이분은 익히 들어서 아실 거고 모르시는 분들이 없을 정도로 굉장히 유명하신 분인데, 자, 제가 이 두 글자를 쓰는 순간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아버지, 어머니, 작은 아고, 할아버지, 할머니 거풀 물면서 엄청나게 설명을 할 겁니다. 예. 다른 한 분하고 언급을 하면서 일단 남진이라는 가수부터 먼저 차례대로 제가 곡을 소개를 하겠습니다. 1960년대의 남진은 가슴 아프게, 그 다음에 그쵸, 마음이 고와야지, 그렇죠. 얼굴만 이쁘다고 여자냐, 마음이 고와야 여자지 하면서 시작하는 노래 있잖아요. 그 마음이 고와야지라는 곡으로 히트를 쳤어요. 그리고 남진의 희대의 불의 명곡이 하나 1970년대에 생겨나게 됩니다. 바로 무슨 곡이냐? 여러분들이 익히 들어보셨던 저 푸른 초루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사랑하는 우리 님과 함께라는 곡을 발표해서 큰 히트를 얻게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유명한 곡이 그대여 변치마오. 라는 곡을 발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1970년대에 이렇게 활동을 하시다가 1980년대에는 이런 곡을 발표하시게 됩니다. 나의 빈잔을 채워줘. 빈잔이라는 곡을 발표하시게 되고요. 90년대에는 또 신나는 트로트 음악을 또 발표하게 됩니다. 현실일까 아닌가, 사실일까 아닐까 헷갈리고 서 있지만 하면서 우리 둥지를 들어 하면서 이제 어르신들이 또 춤을 추면서 신나게 부를 수 있는, 노래방에서 신나게 부를 수 있는 곡이 남진의 둥지입니다. 이거는 내가 기억하기로는 이게 98년도에 나왔던 걸로 기억나요. 예. 둥지가 98년도에 기억났던 걸로 기억나고, 그러고 나서 10년 후에 2008년인가? 그때 이런 노래를 발표를 합니다. 나야 나야 나 원어원의 나야나 아니에요. 예, 남진의 나야나예요. 들어보시면 아실 겁니다. 제목만 똑같을 뿐입니다.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960년대에 또 어떤 노래가 또 유명해졌냐면 포크송이 등장했었다 그랬잖아요. 포크송이랑 비슷한 장르의 노래가 하나 발표가 됩니다. 바로 무슨 곡이냐? 그래, 좀 재밌게 노란색으로 쓰자. 그럼 바로 아시겠죠? 한명숙이라는 가수가 히트를 한 노란 샤스의 사나이. 아시지요? 노란 샤스 입은 말없는 그 사람이, 그런 곡입니다. 노란 샤스의 사나이. 그리고 이때 당시 유명한 또 트로트 가수가 한 분 계시죠? 올해 초인가 작년 말인가 돌아가신 분인데 이 할머니 장난 아니었어요. 바로 현미. 자, 제가 현미 딱 나오면 주현미 떠오르면 안 되고, 또 현미라는 가수가 있었어요. 현미라고 얘기하면은 갑자기 머리를 쫙 모으면서 뭐라고 하죠? 그렇죠. 밤안개. 그만큼 이 밤안개라는 노래도 되게 유명했어요. 60년대. 그리고 제가 또 현미라고 하면은 가장 인상적인 노래가 한 곡 있어요. 현미라는 가수분의 못 견디게 기다리다 님이라 불러보는 아픈 이 가슴.
애인이란 두 글자. 애인이라는 곡도 발표를 하셨습니다. 예. 유튜브 찾아보면 다 나와 있어요. 이 모든 곡들이. 예, 다 검색을 해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달릴 거라 그랬잖아요. 지금 벌써 20분 됐는데. 자, 그 다음에 또 유명한 트로트가 있었습니다. 이분 장난 아니죠? 자, 이미자라는 가수분이 계십니다. 이분의 히트곡 중에 수많은 히트곡들이 많지만 두 곡만 추려서 적겠습니다. 바로 동백아가씨. 유명하죠? 동백아가씨와 그리고 참을 수가 없도록 이 가슴이 아파도. 여자의 무슨 생이야? 일생이야? 오케이. 여자의 너무 크다. 그래, 여기다 적자. 여자의 일생. 여자이기 때문에 하면서 이제 여자 일생이라는 곡을 발표를 해서 또 유명한 곡이죠. 예. 할머니들이 이 곡 부르면 아주 심금을 울립니다. 아주 그냥. 그래서 이미자의 여자의 일생이라는 곡도 있었다는 사실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분은 또 트로트 가수는 아닌데, 이 어떤가 발라드 가수라 그래야 되나? 뭐라 그래야 됩니까? 예? 내가 잘 몰라서 그래요. 최희준이라는 가수가 있는데, 여러분들 이분 이름은 들어보신 적이 없는 젊으신 분들은 엄청 많을 거예요. 저를 포함해서. 근데 이분이 진짜 어마무시한 히트곡을 발표를 했습니다. 바로 뭐냐? 노래 들으시면 아실 거예요. 노래 들으시면. 인생은 나그네 길. 하숙생이라는 곡 발표를 하셨고요. 그 다음에 원더풀. 그게 맨발의 청춘이 그런 곡인가? 맞을 거예요. 맨발의 청춘이라는 곡도 최희준 곡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또 이때 유명한 가수가 있죠. 패티김. 패티김이라는 가수는 킴이라고 할게요. 그냥 패티킴이라는 가수는 진짜 많은 히트곡을 남겼는데 교과서에서 나온 대로만 서울의 창가만 적어도 놓도록 하겠습니다. 이분도 어마무시했습니다. 예. 그 다음 김추자입니다. 이분은 60년대 에드포라는 그룹의 리더였던 신중현이라는 분이 지금으로 따지면 하이업 엔터테인먼트의 라도라고 해야 되나? 그런 분이셨어요. 신중현이라는 분이. 그분이 김추자를 데뷔를 시켜서 69년도에 데뷔를 시켜서 아마 75년도까지 앨범을 내고 80년대까지 활동을 했다가 지금은 아예 완전 전업주부로 아싸리 전향하면서 지금은 아마 이제 또 그만큼 또 많이 나이 드셨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공백기가 엄청나게 길어요. 그러나 7, 80년대 때 소울이 가장 죽여주는 여자 가수로 되게 명성을 떨쳤던 가수죠. 이분의 히트곡 중에 늦기 전에 70년대에는 거짓말이야를 발표를 하는데 그건 여기 적을 게 너무 많아가지고 이 정도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내가 또 이제 남진에 대해서 언급을 했으니까 이제 한 분이 더 나와야죠. 남진의 라이벌이라고 하는 어마무시한 가수가 등장합니다. 60년대, 66년도, 정확히 67년도인가 그럴 거예요. 그때 어떤 가수가 나오느냐? 바로 나훈아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가수 중에 한 분입니다. 이분은 일단
나이를 속여서 데뷔를 했어요. 그래서 1940년대 후반생으로 알고 계시는 분이 계시는데 실제는 1950년생이래요. 그래서 실제 나이로는 고등학교 때인가 중학교 때인가 데뷔를 했대요. 그래서 나왔던 곡이 천리길이라는 노래로 1967년도인가 66년도인가 그때 데뷔를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 소개할 때는 이분의 본명이 원래 최홍기라는 분이신데 그냥 별칭으로 그냥 활동명으로 나훈아로 활동을 아직도 오래 하고 계세요. 근데 이제 요 60년대 당시에 나훈아 하면은 여자 이름 같잖아. 그래서 사회자가 어떻게 소개를 했냐면 나훈아 군이 아니고 나훈아 양을 소개합니다 했는데 무슨 소두둑 같이 생긴 고등학생이 나와가지고 간드러지게 노래를 부르셨다 해서 충격을 금치 못했던 그런 센세이셔널한 사건이 있었죠. 그 사회자가 얼마나 죄송합니다. 하여튼 그랬대요. 그래서 천리길이라는 노래를 발표를 하시고 그 다음에 나왔던 노래 1969년도에 사랑은 눈물의 씨앗 이라는 노래를 발표를 하게 됩니다. 사랑은 무엇냐고 물으신다면 눈물의 씨앗이라고 말하겠어요 하다가 1971년도에 또 히트곡을 내게 됩니다. 이 노래도 히트곡이에요. 근데 이 노래도 히트곡입니다. 바로 무슨 곡이냐? 고향역입니다. 코스모스 피어있는 정든 고향역 하고 돌담길 돌아가며 복 한번 보고 서울로 떠나간 사람 내가 지금 서울에 있는데 물레방아 도는 데라는 곡도 발표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서울에서 활동하셨는데 이분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아마 3년 전에 TV에서 나훈아 선생님이 인터뷰 하시는 거 보셨잖아요. 말투가 어때요? 거의 저랑 비슷하죠? 경상도. 그쵸? 부산 초량 출신이시란 말이에요. 부산 태생이어가지고 더더욱 이제 타양살이 하고 있는 서울에서 타양살이 하고 있는 경상도 분들은 더더욱 더 이제 신금을 올리는 머나먼 고향을 발표하게 됩니다. 남부지방 사람들은 얼마나 신금을 올렸을까 싶기도 해요. 왜냐하면 가사부터가 개쩔어요. 왜? 머나먼 어느 하늘 아래? 남쪽 하늘 아래. 남쪽 하늘 아래. 무슨 고향? 그리운 고향 하면서 사랑하는 우리 영자 하면서 신금을 울렸던 그 유명한 노래가 머나먼 고향이 되겠습니다. 그 외에도 70년대 유명한 노래들이 많은데 건너뛰고요. 80년대로 넘어옵니다. 80년대로 오면서 이게 트로트인지 재즈인지 분간을 못할 정도로 이상한 히트곡을 내요. 근데 그게 또 히트가 났겠지요? 당연히. 그게 바로 무슨 곡이냐? 바로 이름 모를 잡초입니다. 잡초. 아무도 찾지 않는 바람 부는 언덕에 이때 여성 코러스 분이 스캣을 하는데 스캣이 뭐냐면은 그거 있잖아요. 막 가사는 없는데 띠라리라라라 따라 뚜따다라 따라라 막 이런 식으로 노래 부르는 거 있잖아요. 이거를 스캣이라 그래요. 여성 코러스 분이 스캣을 하는 거예요. 이 노래에서 트로트가 스캣이 있다. 얼마나 신기해요. 특히 1980년대에는 이것도 뭐라고 하는 거요? 하면서 좀 신기했던 그런 곡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우는 사람을 위해서 위로해 주는 곡이 한 곡이 있습니다. 바로 울지마 뭐라고요? 울긴 왜 울어
고가치껏 사랑 때문에 발표를 합니다. 이게 아마 내가 기억하기로는 1981년도인가 1982년도인가 발표를 해가지고 서울가요 대상을 탔던 곡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울긴 왜 울어라는 곡도 발표를 하셨고요. 이미 와버린 인연인데 슬퍼도 울지 말아요. 무시로 라는 곡인데 이 곡 같은 경우에는 1980년대면 이선희라는 가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분이 물론 이선희에 대한 히트곡도 이번 주에 할 건지 다음 주에 할 건지 모르겠는데 이선희라는 가수가 요때 80년대 당시 나훈아 선배님의 무시로를 한번 부른 적이 있어요. 근데 그걸 내가 유튜브로 봤는데 댓글 보니까 와 어르신들이 악플을 장난 아니게 올려놓으셨더라고. 저렇게 감정 없이 부르는 게 저게 뭐 하는 짓거리냐 이러면서. 역시 애나 어르신들이나 악플 다는 수준은 똑같아요. 사람들은 겉만 늙었지 나도 행동 하나만큼은 새벽 코딩이에요. 아, 그 정도까지는 아니에요. 나 새벽 되면 졸려서 자요. 하여튼 그래요. 무시로. 사람 나름이에요. 10대들 중에서도 좀 영특한 10대들이 있어요. 자, 배울 만한 10대들도 있고 이래가지고 사람마다 다 다르더라고요. 하여튼 그런 썰이 있었다. 무시로. 그 다음 이제 하 1년을 마무리하는 아마 이게 1989년도에 나왔던 노래일 텐데 내가 왜 이러는지 몰라 도대체 왜 이러는지 몰라 하면서 오늘도 사랑 갈무리를 발표를 하셨습니다. 그러고 합창단이랑 같이 모여서 오케스트라 합창단이랑 또 같이 모여서 1989년도인가 1990년도인가 그때 연말인가 그때 생방송으로 틀어줘가지고 실시간으로 방송시켜가지고 나훈아가 라이브를 하던 게 기억이 납니다. 아마 생방송이니까 가사도 1절 가사, 2절 가사 헷갈려가지고 최초의 썸자신이 될 뻔한 그런 사건이었다라는 거 보시면 되겠습니다. 갈무리라는 곡도 되게 좋은 곡들이 많고요. 그리고 90년대를 갑니다. 90년대를 가요. 90년대를 가면서 잊으라 했는데 잊어달라 했는데 영영 못 잊을 거야 하면서 1994년도에 영영이라는 곡을 발표하게 됩니다. 요즘 나훈아 아저씨 콘서트 가시면 영영을 라이브 하시는데 어떻게 라이브 하시냐면 여러분들 이승철의 마지막 콘서트라는 곡 아십니까? 아마 내가 어차피 여기에다가는 판서를 안 할 거기 때문에 말씀드릴게요. 이승철의 마지막 콘서트를 마지막 콘서트라는 노래를 1999년도에 라이브로 불렀어요. 89년도 곡인데 99년도에 라이브 곡을 부르는데 그때 밖으로 나가버리고 하면서 고를 40초 동안 질질 끌었잖아요. 그거를 나훈아 선배님이 하셨어요. 언제부터 하셨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일단은 하셨어요. 그래서 영영문이를 갖다가 진짜 그 정도로 한 3, 40초 동안 끄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어떤 유튜버였나 지금은 모르겠는데 어떤 유튜버분이 할머니랑 같이 나훈아 콘서트를 갔는데 이 영영을 부르는데 영영문이 이 부분이 인상적이었나 봐요. 그래서 그거를 딱 이제 타이핑 해가지고 감상문을 올려놨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길게 끄시더라라는 거, 그게 딱 기억이 남더라라는 거. 예. 그래서 영영이라는 곡도 발표를 해서 활동을 하셨고요. 99년도에 또 노래 제목이 기억 안 나 죄송합니다. 그런 곡들도 부르셨고 많은 히트곡을 남기셨어요. 그러고 나서 2005년도가 됩니다. 2005년도 돼서는 이제
이때 나훈아라는 이 아저씨가 사나이를 울리기 시작합니다. 노쇠하신 어머니를 그리는 마음으로, 돌아가신 어머니를 그리는 마음으로 나왔던 히트곡, 바로 생각이 난다. 뭐가 열리면, 홍시가 열리면 우리 엄마가 생각이 난다 하면서 자장가 대신 젖가슴을 내매주던 우리 엄마가 생각이 난다. 참 문학작품 같지 않습니까? 이 노래 딱 듣잖아요. 하모니카 소리 듣기도 전에 갑자기 스트림이 바바바 솔도솔 하자마자 아저씨들이 눈에 눈물이 맺히는 그런 곡이 아닐까. 2005년도에 홍시라는 곡을 발표를 하셨고요. 2017년도에는 또 30, 40대 직장인들이 눈물 쌀만한 남자의 인생. 아버지라 그 이름은 남자의 인생 이라는 곡을 17년도에 발표를 하셨습니다. 그 외에 아이라에도 있고 뭐 별의별 곡들이 있어요. 몰라라는 곡도 발표를 하셨고, 그 다음에 2020년대입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죠? 원래 아버지라고 제목을 붙이려 했는데 그거를 테스형으로 바꾼 2020년도에는 테스형이라는 곡을 발표를 하셨습니다. 아, 테스형, 세상이 왜 이래? 왜 이렇게 힘들어? 아저씨, 세상이 힘든 거는 예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해서 테스형이라는 곡을 발표를 하게 됐죠. 하여튼 그런 곡들, 그래서 나훈아라는 이분의 히트곡은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더 얘기하고 싶은 게 있는데 그러면 시간이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바로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 1970년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970년대는 포크송이 등장한 1960년대에 이어서 이제는 포크송이 등장했을 때는 포크송이 인기가 있기 시작입니다. 이제는. 왜 인기가 있냐면 이때 당시 가수들이 완전 슈퍼 루키였거든요. 포크송 뭐예요? 그쵸? 통기타 반주에 얹어서 노래 부르는 이 장르를 우리는 포크송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1970년대에 뭐가 등장했어요? 우리나라 아마 최초의 오디션 프로그램이라고 얘기를 할 정도가 되는 대학가요제가 등장하게 됩니다. 대학가요제가 1977년도에 생겼는데 이때 뭐가 등장했다? 그룹 사운드가 등장했다. 근데 그룹 사운드가 등장했다 해도 밴드예요, 이것도.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970년대를 무슨 문화라고도 많이 얘기를 하냐면 바로 청년 문화라고도 흔히들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1970년대는 청년 문화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예. 그럼 이때 포크송으로 인기 있었던 이때 가수를 한번 언급을 해보고자 합니다. 봅시다. 먼저 양희은이라는 가수입니다. 이분은 1971년도에 데뷔를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다 아시는 가수죠? 예. 1971년도에 긴 밤지 새우고 아침 이슬이라는 곡을 발표를 하면서 데뷔를 했습니다. 그때 앨범명이 양희은 고운 노래 모음집이라는 그 앨범 타이틀을 앨범 제목을 가지고 데뷔를 했죠. 그 다음에 79년도에
물론 71년도 세노야 이렇게 해가지고 또 많이 발표를 하셨지만 79년도에 어떤 곡을 발표를 하셨냐면 상록수입니다. 물론 이때 당시에는 상록수라는 노래 제목으로 발표를 하신 게 아니라 이때 당시에는 거칠은 들판에 푸르른 솔잎처럼 이때 당시에는 자 원제가 어떻게 됐냐면 거칠은 들판 아이고 글씨가 못 적어진다. 거칠은 들판에 푸르른 솔잎처럼 이었습니다. 그러다가 98년도인가 97년도인가 상록수로 바뀌었죠. 그래서 상록수라는 곡을 발표를 하게 됩니다. 1990년대 후반에 이 곡이 다시 역주행을 하기 시작하면서 IMF 때 국민들의 희망으로 다가왔던 노래가 바로 상록수라는 얘기입니다. 상록수 얘기할까 갑자기 생각나는 게 1970년대 같은 경우는 진짜 말도 안 되는 이유로 곡의 규제가 너무 심했어요. 지금 애들은 진짜 말이 안 된다는 소리를 하지만 내가 지금 아주 논란이 될 만한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지금 어르신들은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여자아이들이라는 걸그룹이 있어요. 왜 여자아이들 언급을 하냐면 여기다 안 적을 거라서요. 여자아이들이라는 그 걸그룹이 올해 뭘 냈어요? 퀸카라는 곡을 냈잖아. 퀸카든지 퀸카인지 모르겠는데 아마 그거 이때 당시였으면 검열 100% 했다. 왜? 야해서요. 야해서. 근데 그것보다 더 어이없는 사실이 뭐냐면 이때는 뭐냐면 그래 마침 또 송창식 얘기하는데 송창식 아저씨 얘기도 한번 해보자. 좀 이따가 적을게요. 이거는 다음 시간에 해야 되겠네. 송창식은. 하여튼 어마무시해서 7, 80년대 때는 규제가 왜 그러냐면 반말했다고 금지당하고 그리고 뭔 분란을 일으키다고 북한에 신호 갔다고 또 규제 때려버리고 창법 미달이라고 규제 때려버리고 이런 게 참 많았어요. 그래서 7, 80년대 가요들은 그런 게 무차별적으로 많았다라는 사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양희은이라는 분은 이런 곡들을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1980년대에는 자 여기서부터는 제 개인적인 추천곡입니다. 예. 그거와 상관없어요. 진짜 요거는 이제 제가 기억나는 양희은 아줌마의 제가 생각하는 명곡을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980년대에는 한계령. 왜? 우리 엄마가 자주 들었기 때문에. 예. 그 다음에 90년대에는 여러분들 익숙한 노래가 나옵니다. 근데 이거는 히트곡이라고 해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게 가을 아침.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가을 아침은 아이유 노래 아니에요. 그죠? 근데 아이유가 사실 양희은이라는 아줌마의 곡을 리메이크를 한 거예요. 그 아이유가 부른 거는 여자친구가 귀를 속삭이듯이 부르는 것 같다면 양희은이라는 분은 진짜 그냥 그거 있잖아요. 엄마가 밥 차리면서 노래 부르는 느낌 있잖아요. 딱 그런 느낌이 들어가지고 상당히 정겨운 91년도에 나온 곡으로 알고 있어요. 이게. 그 다음 또 91년도에 나온 곡 중에 또 이병우 영화음악가 분이 이때 당시 대중가요 작곡가였던 걸로 기억나는데 사랑 그 쓸쓸함에 대하여 이거 진짜 조용히 들어보세요. 가슴을 후벼 팝니다.
사랑. 그 쓸쓸함에 대하여. 다시 또 누군가를 만나서 하면서 부르는 곡이 있어요. 그래서 이 곡도 있고요. 그리고 양현이라는 이 분은 또 2010년대에 또 노래를 또 많이 남기십니다. 제가 추천하는 곡들을 적어드릴게요. 꽃병. 이적이랑 같이 작업한 꽃병. 그리고 또 2015년도에 발표한 엄마가 딸에게. 라는 곡이 있습니다. 이렇게 저는. 그리고 2018년도인가? 기억 안 난다. 그때 늘 그대라는 곡을 발표를 하셨습니다. 늘 그대 들어보시면 여러분들 잘못하면 눈물 쌀 수도 있으니까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양희은이라는 분은 이런 곡을 발표를 하셨다라는 사실 알고 계시고, 큰일 났는데 다음 주에 해야 될 것 같아요. 다음 주는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리려고 했던 성창식 선배님부터 이것까지 1시간 안에 다 할 수 있을런지 모르겠는데 한번 달려보도록 하겠죠. 예, 한번 달려볼 수 있으면 한번 달려볼게요. 칠판은 이대로 남겨놓고 다음 주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온다고 지쳐서 그래요. 더위 조심하시고요. 다음 주에 더위 조심하시고 태풍 조심하시고 안전하고 기쁜 상태에서 안전하고 편안한 상태에서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태풍, 더위 다 조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